이번 세종의 잡다한 지식에서는 세종시 당신이 몰랐던 12가지 TMI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세종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당시 청주에 사는 대학생 장효정 씨입니다. 당시 22살이었고요. 2006년 당시 이뤄진 도시 명칭 공모에서 세종을 제안한 사람은 30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장효정 씨가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장효정 씨가 만든 제안서 내용은 바로 다음 순서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이름에서 따온 도시답게 세종대왕과 관련한 역사적 유산이 많습니다. 앞서 장효정 씨가 세종으로 제안했던 내용도 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세종시 전이면의 약주문을 이용해 세종대왕의 안질, 눈병이죠. 안질을 치료했다는 역사와 연관을 지어 제안서를 냈는데 왕의 눈병을 치료한 일명 왕해물 약수터로 불리는 세종시 전이면의 전이초수가 바로 그곳입니다. 전이초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해마다 10월경 한글날에 맞춰 세종축제, 연민낙과 왕해물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병을 낫게 하는 약수물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 밖에도 조선시대 충신으로 알려져 있는 김종서 장군묘가 세종시 장군면에 위치해 있고요. 분남면에는 집현전 학사인 성산문의 사당도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도시답게 세종 한솔동에는 한글 사랑거리를 조성 중이라고 합니다. 세종시 출신 연예인으로는 조치현 출신의 배우 인교진과 부용면, 부강리 출신으로 에이핑크 박초롱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교진 씨의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 아시죠? 그 사투리의 근원이 바로 이곳 세종시 조치현읍에서 나온 거였네요. 멋있죠? 일본의 아나키스트로 독립운동가인 박열의사의 부인인 가네코 후미코. 그녀는 꽃다운 나이 23세 감옥에서 순국한 지 92년 만인 지난 2018년 독립유공자로 서운되었습니다. 일본인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추서된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인 독립유공자가 세종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가네코 후미코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가네코 후미코는 부모에게 양육을 거부당하고 친척집에 맡겨져 자라던 중 1912년 그녀의 나이가 9살이었을 때 부모를 따라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지내던 곳이 바로 현재 세종시 부강면, 옛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입니다. 가네코 후미코는 약 7년 동안 현재 부강초인 부강심상소학교를 다녔고요. 3.1운동 등 부강에서의 7년여의 삶이 자서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네코 후미코가 지냈던 곳은 부강역 뒤편에 부강면 부강리 258번지이며 현재는 집과 집 사이에 터만 남아 있습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한국 이름은 박문자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더 친숙하네요. 묘소는 박열의사의 고향인 문경 박열의사 기념관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통업계 1위인 월마트 다음으로 잘나가는 외국계 할인마트 코스트코. 1998년 양평점으로 첫 국내 진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한국의 매장 16곳을 운영 중입니다. 코스트코의 창업주 제임스 시네갈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 라고 말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서울 양재점의 경우 하루 평균 매출이 13억 원, 연 매출은 5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전 세계 약 750여 곳의 코스트코 매장 중 최고 매출을 기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재점의 독주를 멈추게 한 곳이 바로 세종 코스트코입니다. 세종 코스트코는 2018년 대평동에 문을 열었고요. 개장 첫날 추정되는 매출액만 18억 원으로 서울 양재점의 하루 매출을 가뿐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 1위는 곧 전 세계 1위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인정한 파닭의 원조는 바로 세종시 조치현읍입니다. 2015년 12월 11일 방송된 SBS 백종원의 3대 천왕 프로그램에서 직접 조치원이 파닭의 원조라고 밝히면서 파닭은 파양이 닭의 배기 때문에 집에서 먹어야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라며 극찬을 했다고 하죠. 안 드셔보신 분들에겐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알싸한 맛의 파가 튀김 음식에서 오는 느끼함을 싹 잡아줍니다.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저녁은 조치원 파닭 어떠실까요? 파닭! 다음은 세종시의 기네스북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옥상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영국 기네스월드 레코드사로부터 2016년 5월 25일 인증을 받아 기네스북 등재가 완료됐는데요. 가장 큰 옥상 정원으로요.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은 15곳의 청사 건물을 연결해 전체 길이 약 3.6km, 면적은 축구장 11곳을 합친 크기인 79,194제곱미터입니다. 옥상 정원에는 기네스북 등재 기념비는 물론이고 세종호수공원과 대통령 기록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 그리고 무궁화로 만든 대형 태극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옥상정원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5회차로 관람이 가능하고요. 한 회당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 누리집이나 세종청사 옥상정원 앱을 통해서 관람 신청이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는 도시 전체를 거대한 관광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독특한 건축물들이 많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알고 들여다보시면 보다 재밌는 사실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까요. 가장 먼저 정부 세종청사는 정부 기관들이 연결된 형태로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용처럼 보이세요? 잘 보세요. 세종시청도 독특합니다. 금강의 물살을 헤쳐나가는 배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배처럼 생겼죠? 잘 보세요. 국립세종도서관은 책을 펼쳐놓은 듯한 건물 외관으로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책장을 넘길 때 살짝 구부러지는 형상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대통령 기록관은 국세 보관함을 모티브로 설계됐고요. 어진동에 위치한 수영장, 스쿼시, 풋살 경기장 등 종합체육시설은 클로버 모양입니다. 또 세종호수공원 한가운데 위치한 무대섬은 강가에 반짝이는 조약돌을 형상화했고요. 금강을 가로지르는 원형 형태의 금강보행교, 총 길이는 1446m인데 이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1446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한글 자음인 시옷, 디귿을 모티브로 지은 반곡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군이나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따로 두지 않고 바로 밑에 읍면동을 두었으며 당연히 그로 인해 구청이 없습니다. 단층제의 장점은 행정처리가 신속하고 이중행정 등 낭비가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세종 사람들은 자치구가 없는 게 익숙하지만 다른 지역분들은 조금 신기할 수도 있겠네요. 굴절버스란 2대 이상의 차량을 하나로 연결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나무위키를 살펴보니 서울에서 1985년 시범 운행 후 백지화되었다가 2004년 이후 몇몇의 굴절버스를 도입했지만 2013년 전후로 운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도로 위의 지하철 굴절버스를 세종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총 길이는 18.2m, 일반 버스가 11m에서 14m인 점을 감안하면 더 크죠. 굴절버스는 84인승으로 좌석은 총 45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이 탄 만큼 많이 내려야 되니까 승하차 문도 가운데 한 개가 더 추가된 3개입니다. 생김새는 2대의 차량 가운데를 이은 모습이고요. 중간에 있는 부분을 언뜻 보면 악기인 아코디언과도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굴절버스 전 후면에는 세종시 캐릭터인 젊은 세종 충령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김현숙의 부산 갈매기, 최성원의 떠나요, 둘이서, 조용필의 서울 이처럼 특정 도시 지명을 주제로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뿐만 아니라 가사 속에도 그 지역의 특색과 분위기를 잘 담아내어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사랑을 얻기도 하는데요. 이번 세종시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세종시를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프로듀싱 및 싱어송라이터 권미애님이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세종시티를 발매했고 노래 제목은 더 크게 세종시입니다. 해당 음원은 멜론, 벅스, 지니, 네이버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에 드디어 광역철도가 놓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해당 노선의 철도가 건설되면 세종에서 대전까지 이동 시간은 40분에서 16분으로, 세종에서 청주까지 이동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빠르죠? 현재 확정된 노선은 대전 반성역, 경부청사역, 도치원역, 청주공항입니다. 반성역부터 청주공항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2023년에 세부 노선과 중간중간 추가 정류장이 결정될 예정이고요. 도시를 지날 때는 지하로, 도시 외의 일부 구간은 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2030년부터 이 철도를 타볼 수 있겠군요. 자, 이번에 소개한 12가지 모두를 알고 계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세종시민입니다. 세종의 잡다한 지식 7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종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새잡지 8편은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